지역의 일꾼을 뽑는 6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전북일보와 함께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장 군수 후보들의 적합도를 묻는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결과 송하진 현 지사와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개 시장과 군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출마자 간의 혼전 양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두 해 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남원 수해민이 산불로 삶의 터를 잃은 경북 울진 이재민 돕기에 나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한 봉사와 나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전북일보와 함께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14곳의 시장군수 후보들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 전주시장에 대한 결과를 살펴봅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전북도지사 선거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송하진 현 도지사 23.6, 김관영 전 국회의원 13.8, 안호영 국회의원 12.4, 유성엽 전 국회의원 10.5, 김윤덕 국회의원 9, 김용호 국민의힘 남원임실 순창 당협위원장 3.8, 김재선 노무현 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 2.5, 적합한 후보가 없다 9.8, 모름 무응답 13.4%입니다. 현직 도지사와 지역구가 다른 전 현직 의원 간 다자 구도에서 출신 지역과 후보별 지역구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렸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후보군이 적었던 석 달 전 조사 때보다 6.2%포인트 떨어졌고 안호영, 김윤덕, 김용호 세 후보는 1%포인트 미만 올랐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부동층 비율은 43.8%에서 23.2%로 최근 석 달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18살에서 29살 사이 부동층 비율은 40%대로 여전히 높습니다. 전북 교육감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한지도 물었습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37.7, 천호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16.1,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 8.1,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 교장 2.4, 김윤태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장 2.2%입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 13.8, 모름 무응답 30%를 넘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있기 전인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서거석, 천호성 후보 모두 8%포인트 이상, 황호진 후보는 3.4%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아 전주시장 선거 후보 적합도는 2개 문항으로 나눠 질문했습니다. 임 전 군수를 제외한 6명의 가상 대결에선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8.8, 우범기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16.2,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16.2%로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고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6.8, 서윤군 전주시의원 3.8, 김경민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3.4, 기타 후보 2.1, 적합한 후보가 없다 18, 모름 무응답 14.7%입니다. 임 전 군수를 포함한 7명의 가상 대결에선 임정엽 전 완주군수 18.4,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6.3,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15.9, 우범기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14.3%로 역시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6.9, 김경민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4, 서영군 전주시의원 3, 기타 후보 0.4, 적합한 후보가 없다 10.1, 모름 무응답 10.7%로 나타났습니다. 임정엽 후보가 민주당을 다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설지가 전주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이어서 현직 시장이 민주당으로 복당한 익산과 현직 시장이 3선 연임으로 출마를 못해 새 시장을 뽑는 남원, 그리고 현직 군수가 무소속인 무주와 임실, 고창 지역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익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정헌율 현 시장이 41.8%,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15.8%,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15%, 임형택 익산시의원 2.7%, 박경철 전 익산시장 2.5%, 임석삼 국민의힘 익산시 을 당협위원장 1.9%, 박종환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대위 대변인 1%입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최근 복당한 정헌율 44%, 조용식 18.2%, 최정호 17.7%입니다. 현 시장이 3선 연임으로 출마를 못해 무주공산이 된 남원시.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34.7%, 최경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5.2%, 강동원 전 국회의원 13.2%, 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9.7%, 오철기 전북시민포럼 공동대표 2%, 박종희 전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 전문위원 0.4%입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윤승호 41.9%, 최경식 29.7%, 이상현 10.8%입니다. 무주군수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황인홍 현 군수가 51.3%, 황희탁 전북도의원 31.3%, 서정호 전 청와대 행정관 7.5%, 홍낙표 전 무주군수 1.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황희탁 50.8%, 서정호 27.5%입니다. 무소속인 현직 군수가 3선 도전에 나선 임실군. 임실군수 후보 적합도는 한완수 전북도의원 37.4%, 신민 현 군수 21.3%, 한병락 민주당 전북도당 부의원장 15.2%, 정인준 전 임실군 산림조합장 10.3%,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 5.6%, 박기봉 전 남원부시장 2.5%, 신대용 전 임실군의회 의장 1.4%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한완수 43.5%, 한병락 17.8%, 정인준 16%, 김진명 9.9%, 신대용 2%였습니다. 무소속 현직 군수가 재선 도전을 선언한 고창군. 고창군수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심덕섭 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 건립특위위원장이 42.7%, 요기상 현 군수 39.5%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이고, 김만균 민주당 전북도당 환경보전특위위원장 10.6%, 이호근 전 전북도의원 0.8%, 박수열 민주당 정읍고창 환경보호특위위원장 0.2%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심덕섭 56.8%, 김만균 27.1%, 박수열 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무소속 현직 군수와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다음은 현직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군산과 정읍, 김제지역과 현직 군수의 출마 포기로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하는 완주군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군산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강임준 현 시장 39, 문택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21.1, 서동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16.6,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시 당협위원장 3.3, 진희환 전 군산시의회 의장 2.6, 최남덕 석정온천 관광개발감사 0.2%입니다. 적합한 후보 없다 8.4, 모름 무응답은 8.2%로 집계됐습니다. 정읍시장 후보 적합도는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26.7, 유진섭 현 시장 23.3,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이 20.8%로 세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 7.4, 최민철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4.3, 정도진 전 정읍시의회 의장 3.6,
이상옥 전 러시아 총영사관 영사가 1%, 적합한 후보 없다와 모름 무응답이 각각 4.8, 7.7%입니다. 다음은 김제 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박준배 현 시장 32.6, 정성주 전 김제시의회 의장이 28.3%로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아닙니다.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21.6%, 구용보 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3.8, 신성욱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위원 2.4, 이용규 민주당 김제지역 발전위원장 1%, 적합한 후보 없다 4, 모름 무응답 5.4%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직 군수가 출마를 포기한 완주군수 후보 적합도입니다. 구경석 전 전북도의원이 32.3%, 송주영 전북도의회 의장 23.1, 이돈승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12.9, 유이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7.9, 두세훈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 7.1%, 적합한 후보 없다 7.5, 모름 무응답 8.4%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끝으로 진안과 장수, 순창과 부안군수 후보들의 적합도입니다. 대부분 현직 군수들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장수군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진안 군수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전충성 현 군수 59.1, 이한기 전 전북도의원 18.2, 천춘진 전 영농조합법인 애농대표 8.4, 조준열 진안 군의원 6.6%입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3.5, 모름 무응답은 4%로 나타났습니다. 장수군수 후보는 장영수 현 군수 36.8, 양성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32.2, 최운식 민주당 전북도당 동북권 활성화 특별위원장 21.4, 김창수 전 장수농협조합장 5.6%입니다. 장영수, 양성빈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수 후보는 최영일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50.4, 최기환 민주당 전북도당 축산발전특별위원장 37.2,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 4, 장종일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3%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수입니다. 권익현 현 군수 46.8,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 26.9, 김종규 전 부안군수 17.1, 김상곤 민주당 김제부안 농업인위원장 2.2, 김성태 전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0.4%입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6, 모름 무응답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중국과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 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7.3%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전북 전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1.2%포인트, 14개 시군 개별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이어서 이번 전북 지역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봅니다. 한국리서치 신성현 여론조사본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전주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난해 말에도 진행이 됐었죠. 석 달 전과 비교해서 어떤 게 좀 달라졌고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지난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 전북도지사 후보 적합도로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후보군으로 추가하여 물어본 김관영,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적합도 응답이 10% 이상을 보이면서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 응답률이 지난 조사 대비 약 6% 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북교육감 관련하여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장이
지난 조사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주시장의 경우에는 특정 후보가 앞서고 있기보다는 후보 3, 4명이 5차 접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범기 전 주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응답률이 지난주 2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으로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지난주 감소폭이 큽니다. 예로 전북도지사는 지지 후보는 모르겠다 응답이 44%에서 23%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고 이렇게 지선이 다가오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표심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주시장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을 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아 2개 문항으로 조사됐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전주시장의 경우 후보 적합도 질문에서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넣은 경우와 제한 경우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후보로 넣은 경우에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범기 전 전북 정무부지사 등 4명이 14에서 18%대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으며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제외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 3명의 후보가 16에서 18%대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전주와 정읍, 김제와 장수, 고창 지역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지역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전주시를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명 또는 4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요.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현 시장의 불출마로 결과 예단이 어려운 박빙이 예상이 됩니다. 정읍시 또한 3명의 후보가 20에서 26%대로 접전의 양상이었습니다. 나머지 김제시, 장수군, 고창군 같은 경우는 각각 2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상황이었고요. 정읍시, 김제시, 장수군, 고창군 모두 현 시장 및 군수가 접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데요. 이 때문에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우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가상번호를 이용하면 확률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불어 기계를 통한 녹음 방식인 ARS가 아니라 면접원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정확한 진행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응답률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조사는 27.3%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 선거 구도 전망과 변수 말씀해 주시죠. 통상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3가지 요인으로 구도, 인물, 이슈를 말을 합니다. 전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고려할 때 정권 안정대 정권 견제라는 이런 선거 구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아마 작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방선거인 점을 고려할 때 인물 및 이슈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대선 조사에서도 본 바와 같이 선거 선거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인물과 관련된 도덕성 이슈의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전주방송총국이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엽니다. 특집 생방송 심층 토론은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으며 황호진, 천호성, 김병윤, 김윤태 4 후보가 나와 오늘 밤 10시부터 50분 동안 각자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특집 생방송 심층 토론은 KBS 뉴스 전북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성엽 예비후보는 오늘 전북도의회를 찾아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에 땅값과 세금, 규제와 노조가 없는 이른바 사무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을 전북이 아닌 중앙정부에 맡겨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새만금으로 유인하고 다국적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며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공약 등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은 부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군을 첨단 농업과 관광 중심도시, 수소 산업도시로 탈바꿈하겠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안 지역 주요 공약으로는 해창 석산용지의 수소 산업단지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농어촌 이민 비자 도입, 부안 아리울 자연드림파크 구축, 서해안권 노을 해양공원과 청호저수지 수변 생태길 조성 등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강력 중대범죄와 파렴치한 범죄가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을 하게 되면 책임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서류, 면접평가, 기초자격평가를 종합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입니다. 지방의원 공천 신청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한 기초자격평가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합격 기준은 광역의원은 70점 이상, 기초의원은 60점 이상입니다. 재작년 여름 홍수로 집도 밭도 잃었던 섬진강 주변 농부들이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아픔에 씨름하는 경북 울진의 산불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서인데요. 삶의 털을 잃은 서름을 잘 안다며 조심스레 건넨 위로가 산불 이재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먼 길 여행에 나선 농부. 2해 전 여름 수마가 남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소 떠나갔다고 하지. 병기 물속에 잠겨 있지. 절망적이죠. 힘들었죠. 무척이나. 여전히 재난의 아픔을 품은 수해민들이 그들처럼 상실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건넙니다. 전북 남원에서 5시간을 내달려 닿은 곳, 경북 울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길이 휩쓸어 새카맣게 탄 산림, 담벼락을 뚫고 집안으로 흙탕물이 덮친 그때와 다른 듯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삼터를 잃은 서름은 잘 압니다. 산불은 아니지만 저희는 수해로 해서 저희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진짜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진짜. 2해 전 도움을 받았던 수해민들은 이제 베풀자고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조금씩 모아 1,000만 원을 마련했고 황무지가 된 땅을 다시 일궈 수확한 감자와 쌀도 잔뜩 싣고 왔습니다. 말씨도 다른 먼 동네 사람들이 보인 진심에 화마로 집을 잃은 산골 노인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한번 당해봤다. 그러니까 그 아픔을 아니까 찾아왔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세상 내 70년 살지만 이 처음으로 느껴보는 정이 있고 인간미가 살아있다는 걸.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어김없이 봄이 온 것처럼 까맣게 그을린 땅에서도 다시 싹이 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북 봉화군 화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 등 산불 진화 헬기 25대와 산불 진화대원 등 인력 460여 명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화천리는 119가구, 주민 212명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여 명은 근처 마을회관에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택 한 채와 창고 등이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축구장 5,000개 크기인 3,500여 헥타르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1,200여 헥타르가량 는 겁니다. 전북 14개 시군 대부분은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목일 행사를 열지 않거나 축소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등 6개 시군은 지난달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유실수 7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을 해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을 43% 줄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배출된 탄소량은 410기가톤, 산업화 이후 170년간 배출된 탄소의 17%가 단 10년 동안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구온도 1.5도 상승, 그 결과는 기후 파국이라고도 했습니다. IPCC 제3실무그룹의 분석입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들이 추가적인 강화 없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는 3.2도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인 1.5도 온난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1.5도씨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 경로상에서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3%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50년엔 온실가스 배출량을 84%까지 낮춰야 하는데 화석연료 대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태양광 등 저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기술 개발로 대체 에너지 단가가 85%까지 낮아지고 보급률도 최대 100배 늘어난 점은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선 탄소 포집 저장 기술에 주목했고 육상 수송에선 전기차 도입을 탄소 배출을 줄일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기후 불평등도 못 박았습니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보면 최빈국은 1.7톤, 군소도서국은 4.6톤으로 세계 평균 6.9톤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PCC 6차 종합보고서는 오는 9월 발표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251명,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449명입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125만 6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0.6%입니다. 전북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일 10,000명 아래로 줄어든 뒤 나흘 만에 다시 10,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5명 발생해 전북 누적 사망자는 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지역 재택 치료자는 4만여 명, 병상 가동률은 40%입니다. 전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주사랑상품권 앱으로 받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자와 결혼 이민자, 영주 자격자 등이며 1인당 10만 원씩 신청일 다음 날 지급받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전주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 6천여 명입니다. 주간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동안 감소하는 추세로 정부는 재택치료 격리 기간을 줄이고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주간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이후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이번 주 0.91로 11주 만에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 수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미만이면 유행이 꺾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관련 지표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60살 이상 비율은 19.2%로 상승 추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1,1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 신규 사망자는 이틀째 2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안정적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과 K방역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 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략에 따라 정부는 재택치료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해외 일부 국가에서 5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염병 하향이라든가 이런 조치의 완화 등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어떻게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서도 먹는 치료제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먼저 공급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에서는 내일부터 치료제 공급 거점 병원을 통한 원내 처방 외에도 보건소에 공급된 물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과 계열 전문의가 있는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자가검사 키트를 한 개당 6,000원으로 고정했던 판매 가격 지정이 해제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내년 4월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원전 가동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이면 가동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원전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해 이뤄집니다. 원자력 안전법은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가 제출 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추가로 요청했고 이에 한수원은 원안 위에 보고서 제출 시한을 1년 늦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고서 제출을 놓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원전 가동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안위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를 승인할 방침입니다. 다만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4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고리 2호기 가동은 일단 중단됩니다. 고리 3호기의 경우 2024년 9월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고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도 각각 2025년에 수명이 끝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지난달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내일 합동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장 안전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 모든 노동자가 중대재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가 임기 내 산재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인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이달 한 달 동안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교육과 선전 활동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높은 기름값과 외식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0여 년 만에 처음 4%대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가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송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4.1%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건 기름값의 영향이 큽니다. 석유류는 이번에 31.2%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은 38%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비스 요금도 3% 넘게 올랐는데 이 가운데 외식비는 6.6% 상승해 1998년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일시적 충격에 민감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도 3.3% 오르며 10여년 만에 최고폭을 기록했습니다.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행기간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1리터에 83원 정도 추가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현재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또 대중교통과 물류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택시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석 달 동안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달 전북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상승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7.7%와 37.2% 오르는 등 공업제품이 7.2%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과 보험 서비스료가 14%가량 오르는 등 서비스 물가도 3.1% 상승했습니다. 반면 팥값은 61.8%, 사과값은 27.2% 떨어지는 등 농축산물 물가는 1% 하락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석 달 동안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벤 사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복구 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복구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입니다. 완주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흡수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나무 37만여 그루를 심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120헥타르, 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25헥타르, 미세먼지 저감용 식재 15헥타르 등 모두 160헥타르 산림에 편백나무 등 11개 수종을 심을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1년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 연금 등 비확정 부채를 합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14조 7천억 원, 10.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 등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국가 채무는 967조 2천억 원이며 1년 전보다 120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